저는 애기해 청소부에서 랠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40여 킬로미터 위치한 아주 옛날 페르시아 대군과 그리스 연합군이 맞서 싸우던 마라톤 벌판이라고 있는데 그 한기퉁에서 자동차 경주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한 나는 이후로 경주 선수 출신이었던 내 스승 알렉시와 디미트리라는 선생으로부터 비포장, 운동장과 트랙에서 매주 2번씩 기초 운전 기술을 배웠습니다. 물론 경주 랠리 기술이죠. 시설이나 차의 장비가 부실했지만 그때는 스승들의 그 가르침은 랠리 경주에 근거한 엄격하고 혹독하리만큼 또 반복적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온 이후에도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연습 방법은 내게 참으로 중요한 기본이 되었고, 내가 랠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나는 그 기본을 유익하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현재 호주나 유럽,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주기술 트레이닝을 주로 트랙이나 스키들 돌면서 시키고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내 스승들은 경주기술 하나를 수백 번 반복을 해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야 또 다른 기술을 배워주었는데요. 물론 이런 방법이 피가 뜨거운 젊은 카레이스 지망생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따분하다는 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초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해야만 그 다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런 연후에 여러 가지 기술을 혼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2가지 기술을, 그리고 3가지, 4가지 기술을 합쳐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말입니다. 진도가 한참 나간 후에도 각계 기술 사용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다시 처음 기초 기술을 초급반 때처럼 수십 번 또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서킷으로 곧장 보내지 않고 끈질기게 기초 기술을 몸에 배도록 합니다. 직선과 수층계의 커브, 각도, 노면, 마찰력에 각기 다른 속도를 한꺼번에 일률적인 마찰 계수에서 서킷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학생이 평생 연습을 해도 선수로 대성하기에는 불가능한 방법임을 학생을 가르치는 여러 선생들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반면에 기본 훈련이 착실하게 된 선수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은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아테네에 비가 드물게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은 평소 그 연습 스케줄을 적고 오래간만에 그곳 빗길에서의 귀한 운전을 위해 마라톤 벌판의 빗길 노면에서 타이어가 닳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스승들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계속 반복하라는 신호만 보냈고, 물론 타이어는 알아서 혼자 갈아 끼워야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좀 다혈질인 사람인데 머리 끝까지 약이 올라서 온갖 그리스 욕을 해대며 빗속에서 혼자 타이어를 갈아 끼워 차에 올라탔던 그때가 지금은 그리워졌습니다. 우비에 우산까지 쓰고 닥달하던 디미트리는 얄밉기 그지없었는데 타이어를 끼우는 내게 우산 한 번 받쳐준 일도 없었습니다. 디미트리 선생은 이제 이 세상에는 안 계시고 매정했던 그 선생들의 얼굴이 이제 그리워집니다. 어렵던 훈련 시절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시간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주중 타이어 기계 고장 등이 생기면 파일럿이 그걸 직접 해결하고 경주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 중 생기는 소소한 사고는 당연히 자신이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랠리 선수로 살아남기 위한 필요한 훈련이었음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했던 정비 기술, 속도 정비라고 우리는 합니다. 속도 정비 기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응급 정비로 필수적으로 배웠어야 했는데 그것도 혼자 해야 하는 초고속 타이어 교체법 등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훈련들이었습니다. 또 돈이 떨어져 타이어 부품 구입할 일이 막막해졌을 땐 저는 바다로 나가 아르바이트로 스쿠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고린도라고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입구에 있는 그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 청소를 하는 게 제 부업이었는데 랠리에 들어가는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부업으로 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 한 친구 고스타라고 하는 친구의 그때 수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없었다면은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랠리 연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잇는 이 운하의 바닥에는 페리보트를 타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버린 콜라, 깡통부터 온갖 쓰레기가 많았는데 운하 청소의 하루 보수는 그 당시 일반 직장인들의 보름치 수익하고 맞먹을 정도로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랠리 연습을 하며 차 정비, 훈련비를 댈 수가 있었고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산소통을 여러분 8개나 9개를 사용해야 하는 보통 사람 폐활량과 체력으로는 일주일을 계속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척추에 질소가 들어가서 죽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잠수병이 걸리지 않은 것도 랠리 선수로 뛸 수 있었던 것도 제게는 정말 대단한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깊이 40여 미터 되는 그 운하 바닥을 오르내리면서 10m마다 오르기를 멈추고 5분을 기다렸다 또 10m를 부상해야 하는 그 국제 스쿠버 규율을 어기며 온갖 자동차 경주 연습을 위해 무리했던 것을 지금쯤 고백한들 국제 스쿠버 연맹에서 설마 나를 제명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정말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명의 자동차 경주 선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시절 가난한 나라에서 유학까지 나와 피가 끓는 유전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동차 운전을 배웠던 한 젊은 무국적 선수의 미랄 같은 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카레이스의 꿈을 아는 젊은 후배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천방지축의 삶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의 반대를 참아내며 세계 각국에서 또 국내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수가 되고 싶어 눈물겹게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젊은 그들을 도와주는 단체나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처음 한국 1호로 랠리 선수가 됐던 제가 지금 시대에 바라는 큰 바람입니다. 내가 랠리 선수였던 건 사실이지만
랠리건, 서킷에서 레이스건 모든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분들, 그것이 자신의 꿈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잠 못 이루는 젊은이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신의 불을 끄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지휘자의 꿈일 수도 있고 유명한 셰프가 되는 꿈도 있겠죠. 분명한 건 무엇이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결국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피나게 연습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얼음 위 피겨 연습에 청춘과 돈을 바친 수천 명의 피겨 스케이트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수영, 스키 또한 많은 종목들에 그들의 인생과 부모의 도움으로 노력했지만 99%는 이름 없이 명멸하고 몇몇 선수만 국민들에게 알려져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그들 대부분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처럼 자동차 스포츠도 많은 희생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가족의 도움도 필요하고 자동차 기업의 도움은 더욱더 절실한 현실입니다. 한 차 기업의 세심하고도 계속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세계의 경주 선수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동차 기업은 이만한 노력을 자신의 국가에 존재하는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정말 힘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세계 선수로 크고자 하는 우리 꿈나무들을 방치한 채 세계의 유명 축구팀 가슴에 자신들의 회사차 선전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